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크립토 뉴스 레우워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월가와 워싱턴에서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립토 시장을 억누르던 SEC가 마침내 백기를 들었고, 나스닥부터 세계금협회까지 전통 금융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블록체인 위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주도하는 이 메타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미들이 횡보장에 지쳐갈 때 기업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의 씨를 말려버릴 기세로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 길고 깊더라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모아가야 할지 완벽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RW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 SEC가 나스닥 거래소에서 러셀 1000 지수나 S&P 500과 같은 전통 주식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금 시장의 절대 권력인 세계금협회까지 나서 실물금을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토큰화된 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죠. 왜 전통 금융이 이렇게 난리일까요? 일경 9천조 원을 굴리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일찍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시장의 다음 세대는 증권의 토큰화, 즉 RWA가 될 것이다 라며 실제로 비들펀드를 출시해 월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 아발란체, 폴리메쉬와 같은 RWA 대표 코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강력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토큰화 이자 상품의 등장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비트코인을 맡기면 연 4에서 8%의 이자를 주는 펀드를 출시했고, 바이비트 역시 금 상품인 테더골드를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관들은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이나 금을 기반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프레드 거래를 하거나 초우량 기관 간의 대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건 비트코인에 있어 역사상 최고의 호재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이자가 안 나오는 단순 가치 저장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갖고만 있어도 황금알을 낳는 자산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전통 투자자들도 더 이상 비트코인을 비판할 명분이 없어졌죠. 이자를 받기 위해 전 세계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장기 예치해버리면 시장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씨가 마르면서 가격은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월가의 진격은 완벽한 규제 명확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 애킨스 미국 SEC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며 오직 전통 증권이 토큰화된 것만이 우리의 규제 대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 솔라나, 아발란체 심지어 도지코인과 리플까지 사실상 SEC의 칼날에서 벗어나 CFTC가 관할하는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알트코인 현물 ETF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는 것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리플과 솔라나 등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성 위반, 리스크 없이 합법적으로 ETF를 승인받아 수천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 기관 자금이 밀려오며 폭등했던 역사가 이제 알트코인 대장주들에서 그대로 재현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제도권의 문이 활짝 열리자 월가의 거대 기업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미친 듯이 코인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 지난주에만 무려 15억 7천만 달러, 2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 총 76만 개의 비트코인을 쟁여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만이 아닙니다.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월가의 혁신 투자사 아크 인베스트와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의 거액 투자를 받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모두 갖춘 상장 인프라 기업입니다. 비트마인이 최근 이더리움 채단으로부터 장외 거래로 대량의 이더리움을 매입해 현재 전체 공급량의 3.8%에 달하는 460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중 66%를 스테이킹하여 연간 약 2,400억 원의 엄청난 패시브 인컴을 올리고 있죠. 또한 나스닥 상장사인 포워드 인더스트리는 무려 700만 개의 솔라나를 보유한 최대 고래 기업입니다. 이들이 왜 하필 솔라나에 꽂혔을까요?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해 생태계 확장이 폭발적일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이자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포워드 인더스트리는 이 막대한 솔라나를 매도하지 않고 갤럭시 디지털의 담보로 맡겨 연 3.4%라는 초저금리로 400억 원을 대출받아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코인 가치 상승분과 스테이킹 이자로 대출 이자를 갚고도 남는 그야말로 선진 기업, 금융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토록 영리하게 대장주들을 묶어두고 있으니 시장의 개미들이 살 물량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내외 호재들입니다. 글로벌 결제 공용 페이팔은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인 PYUSD 서비스를 전 세계 70개국으로 대폭 확장했고, 크립토닷컴은 KG 이니시스와 손잡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립토로 실생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뚫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2027년 도입 예정이었던 22% 코인 과세에 대해 국내 야당이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입니다. 이중 과세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백지화를 추진 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폭발하며 김치 프리미엄을 동반한 엄청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셨나요? SEC는 완전히 패기를 들었고, 블랙록을 필두로 나스닥과 월가 자본이 RWA와 ETF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똑똑한 기업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매집해 이자를 복리로 굴리며 시장의 유통량을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의 파란불 차트의 작은 흔들림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거대한 부의 대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겁을 먹고 코인을 던질 때가 아니라 기업들이 쓸어 담고 있는 대장주와 RWA 관련주들을 꽉 쥐고 수량을 늘려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크립토 뉴스 레우워크였습니다. 오늘의 긴 심층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블랙록이 밀고 있는 RWA 대장주 중에 어떤 코인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